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 많이 이제 절파를 했는데요. 두 나라의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 현재 이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프랑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북핵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책 문제에 대해 양 정상 두 분은 깊이 있는 논의를 가지셨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그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경위와 남북 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셨습니다. 이어서 양 정상은 이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지지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데 이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네. 자, 이번 국빈 방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은 이제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 정상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셨고, 뭐 예를 들어서 한불 과학기술 협력 액션 플랜, 스타트업에 대한 공동 지원 등 다수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후속 조치가 벌써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러한 성과를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뭐 시간 관계상 가능하지도 않고요.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 정상 간의 신뢰 및 협력 체제의 구축입니다. 지난해 G20 정상회에서 두 분이 처음 만난 이후 수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신 바 있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님이 국빈 방문 기간 중 양 정상은 이례적으로 통상적인 정상회담 외에 엘리제 정원에서 배석자 없이 두만 약 40분간에 걸쳐 떼따떼 즉 단독 회담을 가지셨는데요. 양 정상은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우위와 신뢰를 돈독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유럽 순방의 성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류 한번 여쭤볼게요. 프랑스가 요즘 유럽 한류 열풍의 좀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중에도 그룹 방탄소년단이 그곳에서 공연을 했죠. 자, 현지에서 보신 한류 열풍 어떻습니까? 네, 최근 유럽 내 한류 열풍이 K-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젊은 층을 주축으로 아이돌 팬덤이 결성되고 K-팝 열성 팬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파리 방문 기간 동안 한불 우정 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이번 공연은 아쉽게도 이제 프랑스의 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많은 프랑스 K-팝 팬들이 BTS를 보러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이제 공연장을 둘러싸고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또 공연장 내에서도 BTS가 등장하자 이제 함성이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그뒤 일주일 후 10월 19일, 20일 양일간 파리 베르시 대규모 공연장에서 열린 BTS의 공연으로 프랑스 내 한국 아이돌 열풍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의 위상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한국 영화가 더 이상 소수의 마니아층만이 아닌 프랑스 대중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한국 영화제가 파리 한복판인 샹젤리제에서 며칠 전부터 약 일주일간 개최되었습니다. 파리 한국영화제는 올해 13회째를 맞았는데요. 매년 1만 5천여 명의 프랑스 관객들을 동원하며 프랑스 내 한류를 이끌어가는 대표 선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에 대한 관심도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에만 100여 개의 한식당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더 나아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젊고 감각 있는 우리 한국 셰프들의 트렌디한 레스토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프랑스인들의 아주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라고 하면 사실 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미 파리를 비롯 리옹, 라호셸 대학 등 프랑스 6개 대학에 설치된 한국어과 학생 수가 총 1,600여 명에 달합니다. 또한 공립중학교에 한국어 특별 수업이 개설되는 등 점차 중고등학교로 한국어가 확산되는데요.
이는 그 차세대 한류웨어가 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 발판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K-팝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분야로 한류가 참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들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자, 유럽에서도 이제 프랑스를 찾는 한국 관광객이 참 많은데요. 뭐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프랑스의 어떤 보석 같은 숨겨진 명소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매년 근 1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프랑스를 방문하고 계시죠. 그만큼 이제 프랑스가 한국에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파리를 중심으로 이제 유명 관광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알려진 뭐 박물관, 미술관, 투어 외에도 그 테마를 지정하면서 그 테마를 생각하면서 이제 관광지를 선정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세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프랑스 대혁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왕정과 공화정의 끝과 시작을 함께했던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되기 전까지 감금되었던 꽁시의 주리, 또 수많은 그 혁명가들이 토론했던 그 팔레 루와이알 그 주변이 카페도 가볼 만할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에 소장된 한국 문화를 보시고 싶다면 김해 박물관을 추천드리고요. 미드나잇 인 파리, 비포 선셋 등 파리와 프랑스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의 장면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성당, 뭐 시청 등 바로크, 르네상스, 로코코 양식 등 그 다양한 건축 양식을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자랑하는 건축가 르 꼬르뷰지에가 건축한 20세기 걸작의 하나 그 롱샹 성당을 만나보시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남부를 중심으로는요, 그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 유적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뭐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과 수로가 보존되어 있는 아를르라든가 중세 교황청이 위치했던 그 아비뇽 등에는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지중해 알프스를 모두 품고 있어서요, 그 자연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또 이런 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 저희가 환영하고 그러는데 그 약 1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그 방문하시는 만큼 다수의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사관은 그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리고 문자 서비스를 통해 그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 잠깐이라도 짬을 내셔갖고요. 꼭 이 방문하셔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그 사고를 예방하고 좋은 추억만 갖고 귀국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정말 프랑스 볼 것도 많고 뭐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참 좀 좋은 곳입니다. 말씀하신 미드나잇 인 파리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집에 가서 가보지는 못하니까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서 한번 기분을 느껴봐야겠습니다. 예, 자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 더 돈독해졌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훈풍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종문 주 프랑스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